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배만 자꾸 나와서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며칠만 덜 먹고 조금만 걸어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아랫배가 잘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진 건가?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실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처리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활동량, 근육량, 수면, 생활 습관은 모두 체중과 건강한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년 이후에는 유독 배 주변에 살이 잘 붙는지, 왜 예전 방식이 잘 안 통하는지, 그리고 주방에서 흔히 보는 계피를 어디까지는 참고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과하게 기대하면 안 되는지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약을 대신하는 처방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건강 정보입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은 음식이나 보충제를 갑자기 늘리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피를 포함한 보충제는 당뇨 관리에 확실한 대체 수단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뱃살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식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은 실제로 예전보다 덜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배는 더 잘 나옵니다. 이유는 몸이 쓰는 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움직임도 많고 근육도 더 많아서 먹은 만큼 비교적 잘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고 근육도 조금씩 줄어들기 쉽습니다. 근육은 몸이 에너지를 쓰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줄면 같은 한 끼를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더 생기기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근력이 줄 수 있고 신체 활동은 이런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몸이 잘 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밥 한 공기를 처리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피곤해서 움직임이 줄면 몸은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 저장이 잘 일어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 주변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뱃살 문제는 단순히 입이 즐거운 문제라기보다 몸의 리듬이 달라진 문제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에는 식사와 활동의 균형이 중요하고 나이와 생활 방식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혈당입니다. 밥, 빵, 떡, 면, 과자, 달달한 음료 같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몸이 인슐린 말을 잘 안 듣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몸의 대사 균형도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근육, 지방, 간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며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배가 나왔다고 모두 혈당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라 보인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변화를 알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식후 졸림이 심해졌는지, 단 음식이 자꾸 당기는지, 배 둘레가 조금씩 늘어나는지, 움직임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이런 신호를 천천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검진을 통해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같은 기본 수치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문제 같은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피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계피는 오래전부터 음식 향을 더하고 차로 마시는데 널리 써온 재료입니다. 향이 진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식후에 입맛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피가 혈당 관리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계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당뇨나 체중 감량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연구 전반을 보면 계피가 어떤 건강 상태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뚜렷하게 뒷받침되지는 않으며 당뇨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계피를 마신다고 뱃살이 저절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피 한 잔이 약처럼 몸을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달달한 음료를 줄이고 군것질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식사 습관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계피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무엇을 하나 더 먹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무엇을 덜 먹고 어떻게 더 천천히 생활을 정리할지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건강한 노화에는 영양 있는 식사와 꾸준한 신체 활동이 기본이며 보충제는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를 3잔 드시던 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부터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한 잔만이라도 덜 달게 바꾸거나 하루 한 번은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식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또 오후마다 과자나 빵을 찾던 분이라면 그 시간에 물을 먼저 한 컵 드시고 잠깐 몸을 움직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피는 이런 변화 속에서 향을 더하고 입맛을 정리하는 재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바뀌어야 할 것은 내 하루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좋다고 들었다고 해서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피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특히 흔히 쓰이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장기간 많이 섭취하면 일부 사람에게는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를 건강 목적으로 일부러 많이 먹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 간이 좋지 않으신 분, 약을 드시는 분, 몸이 예민한 분이라면 더 신중하게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NCCIH는 계피의 건강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카시아 계피의 쿠마린이 간에 해로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한 가지, 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계피가 혈당에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임의로 많이 드시거나 반대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충제나 식품은 치료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치료와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형 당뇨 관리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히 입증된 보충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의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뱃살 관리를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거창한 비법보다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늦은 밤 간식을 줄이십시오. 밤에는 몸이 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의 군것질은 쉽게 남기 쉽습니다. 둘째, 식후에 10분에서 20분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걷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식후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밥만 많이 드시기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챙기십시오. 넷째, 하루 종일 앉아있기보다 집안일이든 산책이든 몸을 자주 움직이십시오. 다섯째,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십시오. 노년기 건강에는 유산소 활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함께 섞는 것이 좋고, 꾸준한 활동은 근육 감소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 너무 큰 결심부터 하십니다. 오늘부터 밥을 반으로 줄이겠다. 매일 1시간씩 걷겠다. 간 것을 완전히 끊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며칠은 갈 수 있어도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작게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은 평소보다 한 숟갈만 덜 드셔보십시오. 식사 후에는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십시오. 오후 간식은 한 번만 줄여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 정도는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일 때 몸은 천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니어 건강은 바로 이 천천함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또 하나, 뱃살 관리는 체중계 숫자만 보면서 하면 쉽게 지칩니다. 어떤 날은 몸무게가 그대로인데도 몸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아침 붓기가 덜하고 숨이 덜 차고 군것질 생각이 덜 나고 허리띠가 약간 편해지는 변화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같이 보셔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은 늘 그렇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변화가 오래 쌓인 뒤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도 배가 안 빠진다 하고 낙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몸의 조건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세게 밀어붙이기보다 내 생활을 천천히 돌아보는 쪽이 더 도움이 됩니다. 나는 어느 시간대에 간식을 많이 먹는가? 나는 식후에 바로 앉는가? 나는 잠을 잘 자는가? 나는 하루에 얼마나 걷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의외로 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에 살이 더 잘 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활동량, 근육량, 수면, 생활 습관, 혈당 조절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는 일부 연구에서 가능성이 이야기되지만 당뇨나 체중 감량의 확실한 해결책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계피를 기적처럼 믿기보다 식습관을 정리하고 군것질을 줄이고 식후에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기본 습관과 함께 보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하는 분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비법 하나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조용히 바꿔보십시오. 늦은 밤 간식 하나 줄이기, 식후 10분 걷기, 달달한 음료 한 잔 덜 마시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피는 어디까지나 조연일 뿐 주인공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가 듣기 쉽고 너무 겁주지 않으면서도 실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늦은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몸을 다정하게 돌보시기 바랍니다.